달이 참 예쁩니다. 달밤 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여인.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젊은 선비 윤서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윤서라는 젊은 선비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만이 유일한 안내자였죠. 산길을 헤매던 윤서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에 산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윤서는 그 소리에 이끌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달빛 아래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은은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집이,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눈빛은 달빛처럼 맑고 깊었으며 미소는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길을 잃으셨나요? 이 깊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우시면 위험합니다. 부디 들어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낭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화는 윤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꿈과 과거 시험 이야기를, 연화는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처음으로 연화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 속에서 마주한 눈빛과 온기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연화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서는 며칠에 한 번씩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들고, 다음에는 떡을 사들고, 또 다음에는 비단천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하 낭자, 이번에는 장에서 맛있다는 약과를 사왔습니다. 혼자 사시니 끼니는 제때 드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선비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리 찾아주시나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달빛 아래에서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윤서에게 산에서 나는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고, 윤서는 연화에게 세상 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님,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저를 이렇게 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을? 아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아가씨를 통해 알았습니다. 연화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지만 윤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윤서는 이제 연화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사랑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연하가 떠오르고 밤에 잠들 때도 그녀의 미소가 생각난다. 이제 나는 연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날 윤서의 절친한 친구 민준이 마을 잔치에서 술에 취해 산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 윤서가 자주 언급하던 연화가 궁금했습니다. 윤서 그 친구가 매일같이 연화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길래 한번 봐야겠어. 이 집이 연화네 집이라고 했지. 민준은 담장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고 창문 사이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연화가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그녀의 뒤로 9개의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구미호. 9개의 꼬리 틀림없어. 윤서가 위험해. 민주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윤서, 큰일이야. 어젯밤 내가 연화의 집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연화는 구미호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본 게 분명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9개의 꼬리가 있었다고.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전설이 있잖아. 너 정말 위험해. 그만해.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연하를 믿어. 하지만 그날 밤 윤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 며칠 후 윤서는 다시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연화. 하지만 윤서는 자꾸만 그녀의 뒤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무언가 다르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연화는 윤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따라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돌아간 후 연화는 홀로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선비님도 이제 알게 되셨을까? 내가 무엇인지를. 민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의 연화는 구미호라더라. 윤서 선비가 구미호에게 홀렸대.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윤서 선비, 그 산속 여자와의 관계를 끊는 게 좋을 거요. 소문이 좋지 않소. 구미호는 사람을 홀려 정기를 빼먹는다 하지 않소. 선비님의 안위가 걱정돼요. 윤서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화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하는 나를 속인 적이 없어. 항상 따뜻하고 순수했어. 하지만 정말 만약에 모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이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윤서는 며칠 동안 연화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집에서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비님이 오시지 않네요. 이제 정말 저를 떠나시는 건가요?
차라리 한 번이라도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아니에요. 선비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걸요. 저 같은 존재가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죠. 마침내 윤서는 용기를 내어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아, 마을의 소문이. 알고 있어요. 제가 구미호라는 소문이지요. 선비님도 이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죠? 그게 나는 괜찮아요. 선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요. 소문이 점점 커지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산속에 구미호가 살고 있으니 잡아주십시오라고.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보내 연화를 잡으러 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구미호, 연화, 나와라! 백성들을 혹하게 하고 애를 끼친 죄로 너를 잡으러 왔다! 윤서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미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연아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산속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윤서 선비인 물러서시오. 구미호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괴입니다. 백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때 연화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선비님과 마을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을 테니 저는 떠나겠습니다. 연아, 안 돼. 내가 널 지키겠어. 아니에요, 선비님. 이미 늦었어요. 저를 잊으세요. 저 같은 존재는 선비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윤서는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연아야, 도망가. 내 곁에 있을 필요 없어. 살아만 있어줘. 부디 살아만 있어줘. 연화는 윤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옷자락이 펄럭이고 포졸들이 뒤를 쫓았지만 연화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과 연화의 마지막 눈빛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윤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과거 시험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연화가 살던 산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건만 연화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해.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만나. 하지만 깨어나면 항상 혼자야.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서는 홀로 살면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은둔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그가 아직도 연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비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에게는 평생 한 사람만 있었단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소용없었지. 어느덧 윤서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가을밤 윤서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내 마지막이 오는구나. 연하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건가? 아니, 어쩌면 저 세상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지. 연하,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윤서는 또 환청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윤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였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눈빛과 미소. 연하, 연하인가? 이건 꿈인가? 환영인가? 선비님. 아니, 이젠 어르신이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50년이 지나야 올 수 있어서 이제서야 왔어요. 윤서는 손을 떨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연하, 당신이 정말 살아 있었구나. 한시도 단 한시도 잊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과 사랑이 모두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달을 보며 선비님을 생각했어요. 선비님이 행복하시길 바랐는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셨다니. 제 탓이에요. 모두 제 탓이에요. 아니야. 연하, 내 탓이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용감했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빛, 그 무게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진심 어린 눈물이 연화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고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빛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비님, 저 꼬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에요. 구미호가 사람이 되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일 줄은 몰랐어요. 선비님의 진심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연화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 싱싱한 산삼한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삼을 드세요.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에요. 선비님을 다시 젊게 해줄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서는 연화가 건넨 산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검게 변하고 주름진 얼굴은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굽은 허리는 곧게 펴지고 약해진 다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몇 시간 후 윤서는 50년 전의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다시.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동안의 그리움과 외로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노인 윤서가 다시 젊어진 모습으로 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건 윤서 선비 아닌가? 윤서 선비와 인간이 된 연하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